안녕하세요. 나뭇가지마다 초록이 파릇파릇 자태를 뽐내고 있네요. 새끼손가락처럼 작고 앙증맞던 새순이 하늘하늘 손짓하는 5월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저는 조금 전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께서 10살 된 손자가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공부하고 학교에 간다고 해요. 손주는 입버릇처럼 인생이 힘들어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주 많이 놀랐어요. 아이가 인생이란 단어를 써요? 할머니께서는 시골에서 자유롭게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곤 합니다. 10살 소년의 입에서 인생이 힘들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의 오늘도 힘들기도 하고 또 많이 웃기도 한 날이셨지요? 힘들었다면 우리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목표를 갖고 희망을 품고 꾸준히 가다 보면 세이노님의 가르침대로 바닥을 친 사람만이 다시 튀어오를 수 있어요.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서사가 있지요. 그러니 힘을 내세요. 우리 오늘도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시간을 향해 나아가 볼까요? 혼자라면 멀리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함께라면 멀리 오래 갈 수 있답니다. 우리 함께해요. 세이노의 가르침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 마음을 읽어라.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그들의 자발적 의사로 당신 주머니 속으로 들어와 쌓인다는 뜻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과 주머니를 공유하는 방법이 좋다. 부자들이 흔쾌하게 당신에게 지불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훨씬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자들과 주머니를 공유하고 싶다면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부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난한 동네에서는 땅 모양이나 전망, 일조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부자 동네에서는 얼마나 집의 모양이 잘 나오고 이웃에는 누가 살고 햇볕이 잘 들고 전망이 좋은지 등이 중요시 된다. 같은 크기의 대형 아파트를 할지라도 작은 평형이 섞여 있으면 가격이 낮다. 그저 강이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몇억 원을 더 지불하는 사람들이 부자다. 이처럼 실용성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가격을 결정한다. 부자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라. 당신이 부자가 아니라면 부자들은 당신이 먹어본 음식, 받아온 서비스, 당신이 느끼는 기분, 그 이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다. 당신에게 괜찮아 보이는 수준 정도라면 그들이 지갑을 열 까닭이 없다. 당신의 가족부터 만족시켜라. 결혼 후 남편이 일에 미치면 아내는 일이 좋아 내가 좋아, 남편이 책을 읽으면 책이 좋아 내가 좋아 라고 묻는다. 아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만 있다면 지옥불이라도 참아낼 것이다. 그래서 아내는 수없이 자기나 사랑해라고 묻는다. 사랑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다. 그 증거만 확고하게 제공된다면 아내는 남편을 자유롭게 놓아둘 수 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라도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다. 최근 60대 경영자와 저녁을 함께한 뒤 꽃집에 가서 꽃을 좀 사서 사모님께 갖다 드리라고 했더니 그런 일은 해본 적이 없다며 거절하셨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내는 가장 가까운 고객입니다.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날 사모님은 온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결혼생활 40년 만에 처음으로 꽃을 사주었다는 사실을 자랑했다고 해요. 아내는 자신이 세상 어떤 여자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만 가지면 무엇이든 참아낸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가까운 고객인 가족부터 만족시켜라. 그래야 마음 놓고 일에 미칠 수 있다. 부동산에 빨리 눈 떠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20대부터 일찍 안목을 키우는 것이 좋다. 돈이 없다고 관심 갖지 않고 지내게 되면 나중에 돈이 생기거나 투자의 기회가 생겨도 방법을 모른다. 즉 부동산의 게임판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으며 게임의 법칙이 무엇인지 돈이 없을 때는 미리 파악하고 있으라는 말이다. 이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돈은 재테크로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몸값을 스스로 비싸게 만들어 버는 것이며 그렇게 마련된 돈을 비로소 재테크로 불리는 것이다. 순서를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허망한 꿈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당신이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일지라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지적도 본인이 직접 교부받아 보라. 그리고 그 서류들에 적힌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책을 통해 배워가라. 그 다음 부동산의 경계와 주변 도로가 지적도와 일치하는가를 현장에서 비교해 봐라. 지적도에서 방위와 축적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도 눈여겨 보아라. 집을 쉽게 팔려면 여심을 잡아라.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고 싶을 때 제값을 받고 파는 것도 중요하다.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대부분 중개업소의 말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팔고자 하는 집이 우선은 중개업자들에게 매혹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수수료를 10만 원이라도 더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집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99%가 여성이다. 여자들 마음에 들어야 쉽게 팔린다. 주부들은 대부분 친구들의 부엌과 욕실을 자기 집과 비교한다. 주부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부엌이며 옷을 벗는 곳이 욕실이다. 그 두 곳이 편리하고 멋있어야 한다. 보다 더 예쁜 부엌과 욕실을 위해 500만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 아니 그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다. 조명은 집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바꿔놓는다. 부엌 가구는 문짝만 바꾸거나 문에 시트지를 붙이기만 해도 멋있어진다. 그렇게 하면서 틈틈이 집을 고쳐가면서 살면 기분도 좋아진다. 소파 같은 덩치 큰 가구들은 가능하면 치워놓아라. 그래야 집이 넓어 보인다. 물건을 잘 사야 잘 산다. 당신은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사기 위함이다. 때문에 구매 행위는 돈을 버는 행위만큼이나 중요하다. 물건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생활의 수준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당신보다 수입을 가상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볼 때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닌가. 여기서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될 요소가 있다. 시간이다. 결국 더 싸게 살 수 있는 길을 불편하지만 찾아 나설 것인지 아니면 편리한 구매를 택할 것인지의 선택 여부는 당신의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다.
이러한 선택은 부동산을 구입하고 나서 등기를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법무사에 의뢰할 것인가 같은 서비스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시간을 투자해 직접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과 돈이 절약되는 불편함보다는 돈을 더 지출해야 하는 편리함을 택하는 경우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이나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 역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돈을 주고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는 예술의 경지에 올라야 한다. 내가 경영자로서 갖고 있는 단 하나의 구매 원칙은 사장의 친구가 와도 품질과 가격에 경쟁력이 없다면 절대 구매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버지가 파는 떡도 싸야 사 먹고 형이 파는 떡도 맛있어야 사 먹는다는 정신이 당신에게 없다면 당신은 부자가 되는 길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몸값을 어떻게 스스로 높여나가는지 한번 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무 일이나 재미있게 해라. VJ 특공대 프로그램을 딸과 자주 보았는데 어느 삼겹살 주인이 삼겹살은 석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마음에 드는 석판을 구하고자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렇게 구한 돌들을 길들이는데 오랫동안 정성을 쏟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그 주인에게 삼겹살집 운영은 노동이 아니라 재미를 느끼는 취미나 다름없었다. 당연히 손님들이 들끓었다. 많은 부자들은 일하는 것이 취미라고 말한다. 재미있게 즐긴다는 뜻이다. 미국의 백만장자 중 86%는 나의 성공은 내 일과 직업을 사랑한 결과라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투자를 잘해야 부자가 된다는 말에는 현혹되지 말아라. 일이 우선이고 투자는 나중이다. 그러나 능력이니 적성이니 이것들은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뒤 실제로 일을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적성 검사 결과를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이다. 미국 백만장자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일은 천재들에게나 일어난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직업인을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일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즐김으로써 능력과 적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다. 마크 피셔와 마크 앨런의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사랑한다고 단언한다. 정말 그것이 부자들의 진실이다. 나는 10가지 이상의 많은 분야에서 일을 했다. 그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일은 음향기기 분야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어쩌다 보니 발을 내밀게 된 그런 일들이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분야에 발을 내밀든 간에 나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그 분야에서 귀신이 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다. 무슨 일이든 관련 지식을 책을 통해 공부하는 것은 언제나 필수였다. 낮에는 일 때문에 책을 볼 시간이 없고 자연히 저녁 시간과 휴일을 이용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노는 날들을 기다리긴 했지만 기다린 이유는 달랐다. 크리스마스 이브건 내 생일이건 간에 나는 가리지 않았다. 특히 내 생일에 놀게 되면 나는 기분이 아주 찝찝해지곤 했는데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알게 된 것들은 하나둘이 아니다. 그 덕에 나는 중학교 시절에 시도한 광고 대행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에서 손해를 본 적이 없었다. 명심해라. 내가 믿고 있는 원칙은 단 하나,
모르면 괴롭고 알면 즐겁다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잘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많이 알고 있기에 가능하며 잘하니까 재미도 있는 것이다. 결국 어떤 일에 대한 재미는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쏟고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경험하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부자들은 초기에 무슨 일을 하든 우선은 그 일의 구조 전체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흡수하고 경험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기에 재미도 느끼고 돈도 벌게 되니 즐거움도 배가 된다. 대개의 사람들은 일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즐기지도 못한다.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억지로 한다는 생각을 한다. 경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생 당신 목구멍은 포도청으로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왜 사람들은 일을 재미나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는 것이 노동의 파편으로 남아있는 한 당신은 언제나 노동의 노예로 남아있게 되고 평생 돈에 휘어잡힌다. 워렌 버핏은 2022년 주총에서 최선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툭출나게 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게 최고의 투자라고 일을 툭출나게 잘하는 것이 제가 잡히는 수준이며 그것이 투자보다 우선한다는 이 가르침을 잊지 마세요. 제가 잡힌다는 달인을 의미합니다. 일을 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에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1,000억 원대의 부를 쌓아온 세이노의 비법. 누구라도 열심히 알려고 공부하고 재미를 붙이면 즐겁게 할 수 있고 그것이 부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놓칠 것이 없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이 시간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음속 깊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분들이시죠.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공부했어요. 시험 기간이었는데 급하게 일 처리를 하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안절부절했었습니다.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지요. 그때 쪼개고 쪼개 공부한 것을 지금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해봐요. 세이노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안 될 일이 없겠지요. 그러니 우리 함께 나아가 볼까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토닥 토닥. 이제 눈을 감고 편히 좀 쉬세요. 따뜻한 목소리 프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쉼터, 든든한 지원자가 되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